자, 이제 문학을 여러분 들어가겠습니다. 자, 문학. 자, 선생님이 문학을 선생님이 직접 다 설명해 주지는 않지. 자, 우선 일단 여러분 오늘 처음 온 사람 빼놓고는 선생님하고 수업했던 것처럼 밑에 화자의 역할, 독백체, 대화체, 화제의 상황, 정서 밑에도 적고, 자, 뒷장 넘기면, 자, 우리 새로운 친구들도 거기에 나와 있는 미시적 독해, 자, 1번하고 2번, 요거는 여러분 한번 써보도록 하세요. 자, 아시겠죠? 자, 일단 여러분들이 직접 먼저 해. 자, 김소월의 가는 길서부터. 아, 별표 3개짜리야, 얘들아. 설명만 들으면 안 돼. 자꾸 써봐야 돼. 서윤아, 나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수업 끝나고 애들 숙제 설명해주라고 얘기해줘. 까먹으면. 토요일과는 문학 들어갔을 때 1시간 반이 남았는데 우린 지금 1시간 15분밖에 안 남네. 자, 선생님이 뭐 안 한 사람은 하면서 들어. 선생님이 그 EBS 문학 작품을 설명할 때는 크게 3가지를 봐.
첫 번째는 EBS 책하고 사용 설명서, 수완 사용 설명도 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별표 3개짜리 작품이 여러분 왜 별표 3개냐면 문학사적으로도 중요하고 여기 봐 교과서에도 실린 작품이야. 혹시 고2 때 비상교과서 쓴 사람들은 이 가는 길 배운 적 있을 거예요, 얘들아.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나와 있는 교사형 자습서까지 여러분 참고하고 세 번째가 이거랑 관련된 교수들 논문까지 여러분 다 중요한 것들은 다 보고 들어온다고. 그래서 오늘 특히 내가 3작품을 하면서 2작품은 해석을 좀 다른 걸 좀 가르쳐 줄 거야. 그런 것까지 모두 여러분 염두에 둬야 돼. 자, 특히 이 작품은 좀 말이 안 되는 건데 EBS에서 되게 강조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걸 여러분 맨 마지막에 일단 얘기를 한번 해볼게. 자, 별표 3개 중요한 작품이야 얘들아. 자, 일단 제일 먼저 화자의 역할서부터 한번 보자. 자, 화자는 당연히 남의 얘기하는 게 아니지. 자기 얘기하고 있지. 자, 그럼 일단 화자 주인공이야. 자, 화자가 대상에 대한 얘기를 하면 화자는 관찰자, 화자가 자신의 얘기를 하면 화자는 주인공. 자, 두 번째, 여러분 이 시 2인칭 대명사 보이니? 안 보이지. 너, 그대, 당신 안 보이지. 두 번째, 누구누구야 불러 안 불러? 안 불러. 그렇다고 어때? 경어체도 아니지. 굳이 얘기하면 경어체. 하여튼 이 작품은 어때? 청자가 없어. 자, 이건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상황 적어야 돼. 쌤이 상황을 적을 때는 꼭 뭘 적으라고 그랬어? 왜 부정적인지를 적는 거야. 너희들 지금 수특수한 작품 딱 보면 어때? 다 시적하잖아. 대상에 처한 상황이 부정적이야. 얘들아, 수능에서 모르는 시 나오면 보기를 바탕으로 왜 부정적인지를 따져야 돼. 자, 왜 부정적이니? 너희들 지금 이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과 지금 이별하는 상황인 건 알겠어. 잠깐만, 내가 이 시 남주가 한번 대볼게. 안 어울려? 그냥 할래 얘들아. 이거잖아. 아이 새끼들 입이 안 되지. 연애를 안 해봐서. 이러고 있고 이쪽에선 강물 이렇게 있는 거 아니야 얘들아. 지금 화자는 사랑하는 사람과 뭐하는 상황이야? 이별하는 상황이야. 이별 후에 그리는 게 아니야. 지금 부정적인 이유는 이별의 상황이야. 이별을 하는 상황이야. 박진현 노래 중에 그거 알아? 햇살이 밝아서 괜찮았어. 이 새끼들. 자, 그러면 이 속에서 자 이제부터 정서 태도를 잠깐만 봅시다. 자, 이제 이게 여러분 되게 중요해. 자, 물어볼게요. 1년하고 2년은 선생님이 이 시를 뒷장 2번 문제 이 시를 시상전개에 따라 두 부분으로 나누라 했지. 자, 너희들 동양시의 가장 기본적인 시상전개 방식 중에 이거 기억나? 선경후정? 앞이 뭐야? 경이고 뒤가 정이야. 그치? 근데 이 작품은 반대라는 느낌 안 드니? 1, 2연이 경이니 정이니? 1, 2연이 어때? 정이야. 내면 심리가 나와. 자, 봐봐. 지금 이 시를 두 부분으로 나눌 때 1, 2연은 내면 심리가 나와. 자, 그래서 얘는 선정이야.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또 한번. 자, 거기 보기를 보면 첫째 줄에 이별의 아쉬움과 임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나왔지. 자, 그러면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1년하고 2년을 보면 자, 일단 이별의 아쉬움이 나오고 이별의 망설임이 나오는 건 알겠지? 맞잖아. 헤어지면서 어때? 이 사람하고 헤어지는 게 너무 싫어. 아쉬워. 그리고 어때? 이별을 지금 망설이고 있는 거야. 1년, 2년을 보면. 됐어요? 자, 그런데 3, 4년을 봅시다. 3, 4년. 무슨 뜻이야 이거? 까마귀가 왜 울어? 서산에는 해진다고 온대. 그리고
물은 어때?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계속 흘러. 무슨 뜻이니? 여기에 나와 있는, 자, 뒤에 1번 문제야. 자, 화자가 임과 헤어지는 상황에서 까마귀하고 강물은 화자의 어떤 정서를 형성하고 있는 정의시 오랬지. 자, 얘들아, 여기에 나와 있는 까마귀하고, 자, 요걸 이제 좀 이따 한꺼번에 적어. 강물. 얘네들의 어때? 공통점이 있어. 뭐 하고 있지? 이별을. 야, 해줘. 빨리 와. 강물도 어때? 빨리 따라와. 너 빨리 걔랑 헤어지고 와야 된다는 거야. 그럼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까마귀하고 강물은 둘 다 뭐를 재촉하는? 이별을. 재촉하는 대상이야. 자, 여기 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시의 화자는 그 사람하고 헤어지기가 싫지? 근데 어때? 시간은 계속 어때? 흘러. 보고 싶은데 가야 돼. 보고 싶은데 가야 돼. 니들이랑 똑같잖아. 수능 생각하면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자고 싶고 게임하고 싶고 그렇잖아. 미안해, 너희들 너무 과소평가했다. 게임 좋지? 자, 그거 알아? 게임이 내가 이거 도파민 이거 보고 해봤어. 근데 그런 것 같아. 도파민이 이거 갑자기 분출되는 순위 6이래. 6이. 5위가 뭐냐면 SNS의 좋아요. 몰라. 시간 없어도 난 할 건 다 할 거야. 하고 싶은 거는. 이게 여러분 기준치가 100이라고 치면 6위가 게임이래. 이게 한 80 정도 도파민을 일으킨대. 7위가 뭐냐면 초콜릿. 이게 한 60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초콜릿도 이게 도파민 분비가 되게 많이 된대. 4위가 얘기 안 할게. 얘는 좀 알지? 이상한 거. 어른들. 그게 한 200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 3위가 여긴 없지? 담배. 니코틴이 한 600 정도 된대. 그래서 담배를 못 끊는 거래. 1위가 뭐 같아? 2위 1위 남았는데 마약이 난 1위일 줄 알았어. 마약이 2위야. 마약이 100을 기준으로 800 정도 된대. 너무 1위가 궁금해가지고 거기 있잖아. 그 쇼츠 보면 2번 눌러주시면 답이 나와요. 근데 2번 누르려고 그랬는데 그냥 훅 지나가. 안 나와. 그래서 결국 내가 인터넷 파고 들어가 찾았어. 그래서 1위가 있더라고. 했어 내가 그날 그거 보고. 근데 정말 도파민이 장난이 아니야. 선생님 혹시 1위가 뭐냐? 낮술. 낮술이 여러분 도파민 1위래. 지금 웃는 사람들 지금 해본 거야 이 새끼들? 선생님은 낮술을, 선생님이 이렇게 술을 한 달에 한 번씩 마시고 낮술은 제일 안 마시는데, 예전에 마신다? 아까 등장했던 영어쌤 최영규 쌤하고 정승재 쌤하고 셋이서 노량진에서 수업할 때 11시서부터 낮술을 먹어본 적이 있어. 11시서부터. 근데 이제 승재 쌤 같은 경우는 술버릇 얘기를 하면 이게 5명이서 술을 되게 잘 마셔. 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진기 쌤이라고 있어. 사회쌤. 그 다음에 이제 정승재 쌤하고 최영규 쌤이 이제 영어쌤이야. 그리고 선미숙 쌤 알지? 5이서 이제 우리 인간 같이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서 술을 한 1, 2주에 한 번씩은 마셨어. 선미숙 쌤은 술을 못 마셔. 근데 술 마신 사람보다 더 잘 놀아. 술 마신 사람보다 더 잘 놀아. 그리고 승재 쌤은 맥주를 연달아 마시고 한 20분 있으면 그냥 꼬라 이렇게. 그리고 이제 나하고 최영규 쌤이 이제 둘이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시는 스타일인데, 근데 그때 이제 술 마시고 11시서부터 낮술을 마시고 5시까지 마셨어. 우리 잠깐 쉬었다가 만나자. 그래서 집에 가서 한두 시간 쉬고 또 나와가지고 그 다음 새벽까지 술을 마신 적이 있거든. 내가 살면서 술 마시면서 제일 즐거웠던 때가 그때야. 생각해보니까 낮술이 여러분 최고야. 너희들 쉬는 날 하루 스트레스 풀려면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민주 진짜 마시래. 낮술 마시면 진짜 쾌감이. 쌤 마약은 안 해봤거든. 안 해봤어 뭐 설마. 근데 쌤이 예전에 쌤이 얘기했잖아. 중2 때서부터 담배를 펴서 고2 때 끊었다고. 쌤이 담배 쾌락도 여러분 알아. 근데 확실히 낮술이 여러분 최고야. 근데 낮술 얘기가 왜 나온 거야 지금? 다시
난 지금 수업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자, 여기에 나와 있는 3년하고 4년에는 나는 지금 그 사람을 여기 봐. 집중. 그 사람하고 헤어져야 돼. 근데 어때? 그 사람하고 헤어지기가 싫어. 자, 계속 이제 뭐가 발생하는 거냐면 아쉬움, 망설임 때문에 어때? 내적 갈등이 발생을 하는 거야. 자, 그럼 오른쪽 뒷장 1번. 자, 화자가 인과 헤어지는 상황에서 까마귀와 강물은 어떤 정서를 형성하고 있느냐? 자, 이별을 재촉하는 대상이지.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얘네들은 자, 이별의 안타까움을 심화시키는 자, 객관적 상관물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EBS에서는 얘네 둘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 이거는 EBS 설명이야. 애상적 분위기를 고조를 시켜. 자, 요거 여러분 알아둬야 돼요. 자, 그러면 3, 4연에는 내면 심리가 아니라 뭐가 나와? 외적 상황이 나오는 것이. 자, 그러면 후경. 그러니까 이 작품은 선정후경이 아니라 선경후정이 아니라 선정후경의 구조로 이루어진. 자, 이제 여기에 이제 중요한 얘기 여러분 들어서 그럼 뒤에 이제 1, 2번 여러분 다 했어. 자, 두 번째 중요한 거. 자, 아까 보기를 읽었는데 이 작품이 민요조래. 우리나라 시에서 민요조 그러면 여러분, 자, 여기 보자. 크게 두 개밖에 없어. 쌤이 윈터 할 때 노래도 불러줬지.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오케이?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이거 아니면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우리말에서 여러분 삼음보는 이거밖에 없어. 내가 이거 수업하면서 너희들 이게 국영수 점수면 큰일 난다 이런 개그까지 여러분 했었어. 국영수가 334야. 큰일 나. 대학 못 가? 가긴 가겠다. 딱 334면 경기대권 갈 수 있겠네. 자, 그러면 우리말에서 삼음보는 334조 아니면 어때? 7호조거든? 자, 이걸 내가 이제부터 왜 하는지 봐봐. 자, 시를 봐.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글자 수가 어떻게 돼? 그립다 말을 할까 7이지? 하니 그리워니까 뭐야? 5지? 잘 들어. 이 작품은 실호조의 몇 음보? 3음보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 그런데 1년을 볼게.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자, 여기 봐. 여기 봐.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3음보야.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1년은 3음보가 한 연을 구성하지. 그리고 각 행이 한 음보지. 봐봐. 그립다 이름보, 말을 할까 이름보, 하니 그리워 이름보. 그러니까 7호조가 어때? 1음보, 2음보, 3음보 각 음보가 한 행을 구성하잖아. 내 말 이해가? 자, 그런데 3년을 보세요. 저산에도 까마귀, 들에 까마귀시. 자, 이런 식으로 해볼게. 그럼 얘는 7호조가 한 행에 다 구성되어 있지. 그리고 한 행에 몇 음보야? 한 행이 지금 3음보인가 알겠어? 저산에도 까마귀, 들에 까마귀. 자, 그러면 요거는 한 줄이 3음보로 구성되어 있고 밑에 줄 볼게. 서산에는 해진다고. 얘는 몇 음보로 구성되어 있어? 2음보로 구성되어 있지. 그리고 밑에 줄 지적입니다. 얘는 어때? 1음보로 구성되어 있지. 봐봐. 봐. 저산에도 1음보, 까마귀, 2음보, 그 다음에 들의 까마귀, 3음보. 그러니까 지금 한 줄에 3음보가 모두 있잖아. 그러니까 1년은 한 줄이 한 음보씩 구성되어 있고 3년은 지금 1행 같은 경우는 한 행 전체가 3음보가 다 있잖아. 아니 그러면 어떤 게 더 글자 수가 많어? 1년이 많어? 3년이 많어? 3년이 여러분 많지. 자, 뒷장 넘겨볼래? 자, 거기
시행의 배열과 시상의 흐름을 봐봐. 자, 1, 2연은 한 행을 이름보로 구성하여 느리게 읽는 거고, 반면 3, 4연은 각 행을 입산문보로 구성하는데 3문보의 경우 어때? 빠른 호흡으로 읽게 되지? 자, 왼쪽 봐봐. 1, 2연은 이별을 망설이는 화자의 모습과 느린 호흡이 서로 대응하는 거고, 오른쪽 3, 4연은 화자의 조급한 마음과 빠른 호흡이 서로 대응하고. 이해가? 1, 2연은 화자가 지금 천천히 가고 싶잖아. 3, 4연은 빨리 가래. 그러니까 1, 2연 같은 경우는 글자 수가 적으니까 호흡이 느리지. 근데 3, 4연은 어때? 글자 수가 많으니까 호흡이 빠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시의 형식하고 화자의 정서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겠냐. 콜? 이거 이 시에서 제일 중요한 거야. 자, 그리고 이 설명은 나는 진짜 마음에 안 들어. 근데 EBS에서는 여러분 이걸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제 요 얘기 이제 할게. 자, 여기 봐.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까마귀하고 강물, 이제 얘네들의 차이점이야. 이건 이제 내 얘기가 아니야. EBS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설명하고 있는 걸 알아도. 자, 일단 까마귀는 불길한 이미지. 그리고 강물은 어때? 흐르지. 자, 얘는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 너희들 우리말 자음 중에서 울림소리 4개. 뭐? 문법 배우는 사람. 니은, 리을, 미음, 이응이야. 자, 그러면 3년을 잠깐만 봅시다. 3년. 저산에도 까마귀, 들에 까마귀, 서산에는 해진다고 지적입니다. 라고 그랬지? 여기에는 울림소리가 없어. 자, 여기에 나와 있는 3년, 까마귀 부분에서는 불길한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얘는 안울림 소리를 주로 사용했고. 자, 4연 봐봐. 앞강물, 뒷강물, 이응, 미음, 리을이 되게 많지? 흐르는 물은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흘러도 연달아 흐르디다려. 자, 얘는 무슨 소리를 주로 사용해? 울림 소리라는 소리를 하는 거야. 강물이 흐르는 소리. 밝고 경쾌한 느낌. 아, 수능에는 안 나와. 너희들 혹시 이 작품 아니? 블루 마운틴 별곡, 청산별곡. 청산별곡에 여러분 후렴구가 뭐야? 얄리 얄리 얄랑셩, 얄라리 얄라야. 야, 얘들아, 그 작품 되게 암울한 작품이지. 근데 후렴구가 어때? 얄리 얄리 얄랑셩, 얄라리 얄라. 밝고 가벼운 느낌을 주는 거야. 그래서 그 작품이 무겁지가 않아. 얘들아, 만약 청산별곡의 후렴구가 닭기 닭기 닭각성, 닭깍기 닭깍 뭐 이렇게 했다면 시 운율이 여러분 안 사는 거 아니야. 이해가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4연은 울림소리를 이용해서 시간의 흐름을 효과적으로 표현해. 물론 김소월 님이 이렇게 시를 썼는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에 나와 있는 얘는 이거 EBS의 설계야. 이거 꼭 여러분 알아두면 돼. 자, 여기까지 여러분 정리를 해 두도록 합시다. 현대시는 육모에도 경험했지 무조건 하나는 연계야. 우리 지금 9모까지 수업이 8월 15일에 보충할 거거든? 광복절날 여러분 오전에 보충을 할 거야. 그럼 총 10번의 여러분 수업이 있어. 이 교재가 딱 6주면 여러분 끝나. 그래서 4주는 너희들 9모 대비로 문제풀이 방법, 문학 푸는 방법 이런 거 4주 동안 집중적으로 여러분 할 거니까 그거 여러분 열심히 따라오고, 그 다음에 추석 때는 일정을 여러분 화수목은 보충을 여러분 들어갈 거예요.
추석 때가 너희들 월요일 수업이잖아. 그리고 추석 때 여러분 화수목 여러분 보충 들어갈 거니까 그거 여러분 좀 오전에 할 거야 얘들아. 국어는 그거 여러분 있으니까 그거 여러분 염두에 두고. 자, 저번에 말했지만 이제 우리 주말에 선생님하고 한 18번 17번이면 이제 더 이상 못 만나 얘들아. 주말 수업 끝이야. 아니, 월요일 수업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수능 며칠 남았니? 130일 깨졌지. 129일? 오케이. 한 달 있으면 이제 100일 깨진다. 자, 많은 시간이야. 얘들아, 선생님이 우리 와이프하고 만나서 결혼한 지가 104일 됐거든? 104일 만에 만나서 결혼했어. 104일 동안 만나서 결혼도 하는데, 뭐 120 며칠 동안 역사는 이루어질 수 있지, 얘들아. 그치? 할 수 있습니다. 자, 뒷장 넘겨서. 자, 강은교 씨의 우리가 물이 되어. 자, 별표 2개 쳐. 얘도 원래는 별표를 3개 쳐야 돼. 근데 왜 2개예요? 수능에 한번 나왔어. 선생님, 수능에 나온 작품은 그 다음에 또 수능에 나올 수 있나요? 가능성은 희박해. 수능에서 2작품. 윤동주 씨의 서시. 시에서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용학 씨의 그리움. 이건 수능에 2번 출제가 됐었어. 근데 이 시도 출제가 된 지가 워낙 오래돼서 솔직히 말하면 얘는 수능용이라기보다는 너희들 알지? 9월 모의고사는 수특수한 다 연계가 되는 거. 구모는 수능 완성이 더 많이 연계가 돼. 나는 개인적으로 얘는 9월 모의고사용으로 많이 보고 있는 작품 중에 하나야. 자, 별표 2개 쳐놓고, 자, 마찬가지로, 자, 뒷장 넘겨서, 자, 시 분석하고 미시적 독해. 자, 1번하고 2번 요거 해보도록 합시다. 자, 해봐. 상황 정서 쓸 때는 위에 복이 있잖아. 그걸 최대한 활용해서 쓰면 돼.
자, 됐을까? 자, 가보자. 자, 일단 이 시는 당연히 화자가 자신의 정서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주인공이고, 자, 그대라는 말이 있지? 오케이? 그럼 얘는 말을 건네는 방식이야. 자, 대화체야. 자, 대화체일 때는 반드시 청자가 누구인지를 밝히기. 자, 여기서 말하는 청자는 그대. 근데 그대는 여기서 누군지는 명확하지 않아. 오케이? 화자가 어때? 바라는 대상이겠지? 자, 부정적인 이유. 아우, 짜장면 먹고 싶어. 이 말은 어때? 부정적인 이유는 배가 고픈 거야. 자, 지금 이 사람은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 그랬지. 그럼 뭐가 없어? 얘들아, 이 세상에 뭐가 없어? 물이 없는 거야. 자, 그런데 물이 없는 게 여러분 왜 부정적이냐? 자, 1년 봐봐. 이 정도는 너희들이 해야 돼. 집이 어때? 가물었지. 그리고 이연이 중요해. 나무 뿌리가 뭐 했어? 죽었지. 뭐가 없어서? 물이 없어서. 집중해. 자, 거기 맨 위에 뒷장 잠깐만 넘겨봐. 첫째 줄. 이 시는 물과 불의 원형적인 이미지를 통해 생명력의 합일에 대한 소망을 노래한 작품이다. 그렇지? 그럼 여러분 여기 봐. 집이 가물었어. 특히 나무 뿌리가 죽었어. 물이 없다라는 건 결국 뭐가 없는 거야? 보기 설명대로 적으면 돼. 뭐가 없는 거야? 생명력이 없는 거야. 너희들 내가 지금 이 연습을 왜 시키냐면, 자, 여기 봐. 우리 육모도 봤잖아. 아는 시하고 모르는 시. EBS에서 여러분 연계되는 시는 우리가 아는 시가 나와. 오히려 역설적으로. 근데 내가 2021, 2022, 2023, 2024, 2025 5년도 모두 비연계 작품은 내가 처음 보는 시야. 이해가? 그럼 모르는 시는 어때? 내가 스스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뭐라 그랬어? EBS 연계가 아닌 시는 보기를 줘. 그럼 그 보기를 바탕으로 이 시를 내가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여기를 보기 주는 이유가 그 연습하라고 주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멍하니 있지 말고 여기 물이 없다라는 건 결국 생명력이 없는 거지. 이 정도는 써줄 수 있어야 돼, 너희들이. 그리고 나서 나 시 못해요 그러면 안 돼. 아니, 보기 힌트를 다 주는데. 그죠? 자, 이제 정서 및 태도를 봅시다. 자,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 비 오는 소리로 흐른다면, 죽은 나무 뿌리기라도 적설이라 한다면, 부끄러운 바다에 닿는다면이지? 자, 그럼 일단 앞부분은 화자가 소망하는 거 알겠지? 그쵸? 그런데 소망이 뭐의 형태로 나타나냐면 가정의 형태로 나타나고, 자, 물어볼게. 시제는 언제? 야, 우리 물이 되어 만났으면 좋겠다. 시제는 언제? 언제 만나? 미래지. 일단 얘의 시제는 여러분 미래고, 얘는 부정적인 정서가 아니라 어때? 긍정적인 정서야. 그런데 중간에 접속어 뭐가 있어? 그러나가 있지. 자, 대답해 줄래? 그러나가 나오면 10중 8구 5글자 뭐가 일어나? 시상의 전환이 일어나겠지. 그죠? 그러나가 나오면 10중 8구 시상의 전환이 일어나.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로 만나려고 그래? 불로 만나려고 하지. 이 작품에서 불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물로 만나야 되는데 어때? 불로 만나. 그럼 이제 긍정의 정서가 아니라 뭐야? 부정이지. 잠깐만. 지금이니까 시제는 현재지. 맞아? 자, 여기에는 어떤 정서가 있니? 얘들아, 우리는 지금 물로 만나야 되는데 불로 만나. 딱 부정적인 정서 느껴지지? 자, 그럼 일단 여기서 절망감이 여러분 느껴질 수도 있고요. 더 중요한 거. 자, 거기 봐. 벌써 수치된 뼈 하나가 세상에 불타는 것들을 쓰다듬어. 얘들아, 좀비 하나가 다른 좀비를 쓰다듬고 있는 거야. 이러고. 아니, 얘가 불탔어. 근데 불탄 새끼를 어때? 이게 내가 수능에 나왔다고 그랬지. 내가 얘기해줄게. 이때 수능에 뭐 나왔냐면 한자성어 나왔어. 옛날 수능에 한자성어 나왔거든. 동병상련.
그럼 너희들 딱 봐봐. 불타고 있는 게 또 다른 불타던 것들을 쓰다듬어. 어떤 감정 느껴져? 친구가 5등급 나와서 울어. 친구가 야 그러지 마 괜찮아. 근데 그 새끼는 6등급이야. 얘가 그거를 보는 건 어때? 그럼 그런 상황 자체가 어때? 되게 안타까울 거 아니겠냐고. 아 우린 다 1, 2등급 나올 거야. 걱정하지 마로. 자 여기 어때? 안타까움, 연민. 여러분 이게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런데 이 시는 시상의 전환이 한 번 더 이루어져. 자 4연 보세요. 자 4연 봐. 만리 밖에서 기다리는 그대여 접을 지난 뒤에 흐르는 물로 만나자. 푸시시 푸시시 불 꺼지는 소리로 말하면서 올 때는 인적 끝인 넓고 깨끗한 하늘로 오라지. 뒤에는 다시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이지. 근데 얘들아 이건 단순히 소망이 아니지. 흐르는 물로 만나자야. 뭐가 느껴져? 얘들아 뭐가 느껴져? 의지가 느껴져. 의지. 자 얘는 다시 시제가 언제야? 미래가 되는 거고 어때? 긍정이 되는 거지. 너희들 뒷장 잠깐만 넘기면 1번 이 시에서 그러나를 기점으로 감정의 변화가 일어난다. 어떤 정서에서 어떤 정서로 전환되듯이 내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거 여기 봐.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 적어도 돼. 대신 요 뉘앙스만 맞는지 봐봐. 1, 2연은 긍정적인 정서였다가 그러나를 기점으로 어때? 어떤 정서? 부정적인 정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쓴 감정이 긍정에서 부정으로 넘어갔는지만 확인하면 돼. 그 정도만 맞으면 돼. 이 시는 여러분 정말 특이하지? 그래서 여러분 이 시 되게 중요한 거야. 시상의 전환이 몇 번? 2번 일어나는 시야. 이렇게. 자, 그럼 이제 19페이지. 자, 19페이지. 자, 출제 핵심 포인트 1번 시상의 흐름. 자, 요거는 요거에 대한 얘기니까 따로 안 읽을게. 자, 2번 시어의 대립성 옆에다 적어. 시어의 대립성 옆에다 뭐라고 적냐? 자, EBS 해석이라고 적어. 자, 여기 이제 EBS 해석이야. 자, 뭐하고 뭐는 서로 대비야? 물하고 불은 대비야. 물은 긍정이고 불은 뭐야? 부정이지. 자, 물과 관련된 거 볼게요. 물, 키 큰 나무, 비, 강물, 바다, 흐르는 물. 얘는 화자가 소망하는 대상이고, 반면 오른쪽 불은 죽음, 파괴, 소멸, 불, 가문집, 죽은 나무 뿌리, 수치된 뼈, 불타는 것들. 얘는 화자가 살고 있는 현실. 무조건 부정이고.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러면 EBS에서는 물과 불을 서로 대립으로 봐. 자, 그런데 솔직히 얘기할게. 이게 수능에 나왔더랬지. 수능에서는 이렇게 해석 안 해놨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해석은 EBS 해석이야. 근데 웃긴 건 뭐야? EBS 교재는 평가원이 감수를 하니까 이 해석이 맞아. 근데 예전 평가원에서 했던 수능에서는 불과 물의 관계를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여러분 알아둬야 돼. 자, 이 시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이야. 자, 불하고 물을 대립관계로 안 봐. 자,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불을 뭐로 보냐면 세상에 부정한 것들을 태워버리는 거야. 그럼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이야. 여기에 나와 있는 불이 어때? 정화의 이미지로 쓰이면서 부정한 것들을 태우는 거야. 자, 그러면 그거를 뭐로 쓸어버려? 물로 여러분 어때? 쓸어버리는 거야. 얘가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물도 어때? 깨끗하게 하는 거니까 정화의 이미지를 갖고 있어. 그러면 이때는 대립이 아니라, 자, 한자로 써줄게. 너희들 한글로 적어. 얘가 먼저 일단 태우고 선. 얘가 어때? 나중에 그거를 뭐 해버리고? 쓸어버리고. 대립관계가 아니라 무슨 관계? 선후관계로 얘네들을 정리할 수도 있어. 선생님, 좋아요. 그러면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해요? 자, 두 가지 방법을 가르쳐 줄게. 첫 번째, 일단 보기대로 해. 보기에서 이 시를 어떻게 해석했냐? 선생님은 여기에 나와 있는 거시적 독해 있지? 자, 잠깐만. 거기 18페이지 거시적 독해 처음 4줄 잠깐만 읽어봐.
요해석인 거 알겠니? 요해석? 이거는 내가 수능에 나왔던 내용을 참고해서 쓴 거야. 그러니까 보기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불과물을 대립적인 관계, 불을 부정으로 볼 수도 있고 불을 긍정적인 이미지로 볼 수도 있는 거라고. 선생님, 보기가 없으면요, 그럼 둘 다 맞다고 하면 돼. 둘 중에 뭐가 나와도 맞다고 하면 돼. 그렇게 못 내겠지. 근데 어떻게든 둘 다, 왜? 평가원에서 그렇게 했다. 이쪽에서는 이렇게 내버리고 이쪽에서는 내버렸으니까 상관없어. 두 가지 해석을 여러분 모두 알아둬야 돼. 알겠습니까? 꼭. 자, 그래서 미시적 독해 2번. 이 시에서 불은 긍정적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어떤 긍정적인 것들이 있냐? 부정적인 것들을 어때? 태우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지. 이때의 불은 그대하고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관문. 얘들아, 뭐가 있어야 뭐를 만날 수 있어? 불이 있어야 물이 있을 수 있는 거야. 봐, 여기에 나와 있는 불은 어때? 현재지. 물은 어때? 미래지. 현재가 있어야 미래가 있을 수 있잖아. 그런 측면에서 이 시를 해석하는 거야. 자, 됐어. 넘겨. 자, 이제 마지막. 264의 절정. 이 시도 아마 많이 봤을 거야. 이것도 별표 3개. 오늘은 정말 중요한 시들로 여러분 묶인 거야. 자, 별표 3개. 자, 마찬가지로 거기에 나와 있는 거시적 독해 3줄 읽고, 자, 시 분석하고, 미시적 독해. 자, 1번, 2번 또 해보도록 하십시오. 갔다 와. 왜 한숨을 쉬고 그래?
이번 주 목요일은 모의고사 없어. 알지? 학교에서 모의고사 보는 날이라 없고, 다음 주서부터는 목요일 날 모의고사 7시에서 8시 반까지 매주 있으니까. 오케이? 보고.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여러분 반전 하나 가르쳐 줄게. 자, 지금 1, 2연은 외적 상황이니 내면 심리니? 1, 2연은 외적 상황이지. 자, 3, 4연은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되나, 한 발 제겨 디딜 곳조차 없다, 이러면 눈 감아 생각해볼게,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이거지. 자, 얘들아 봐봐. 아, 오늘 이렇게 그림을. 자, 1, 2연은 이거야. 3, 4연은 이거야. 맞아? 자, 3, 4연에는 확실히 화자의 정서가 나와 있지. 근데 1, 2연은 외적 상황이지. 너희들 헷갈리면 안 돼. 잘 들어. 선경에서 경은 영어로 할게. 랜드스케이프가 아니야. 경치가 아니야. 선경에서 경은 외적 상황이 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시는 1, 2연과 3, 4연이 아까 가는 길하고 반대야. 선경, 후, 정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자, 다시 1, 2연이 선경이야. 3, 4연이 어때? 후정이야. 자, 이럼에 눈 감아 생각해 볼 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약간의 배경 지식이 있어야 돼. 자, 일단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 수사법 두 가지 표현 방법. 무슨 법하고 무슨 법 썼을까? 겨울은 원관념, 강철로 된 무지개 보조관념. A는 B다. 무슨 법? 은유법.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철은 마이너스의 이미지지. 무지개는 플러스의 이미지지. 이 둘은 안 어울려. 무슨 법? 역설도 쓰였어. 자, 일단 은유하고 여러분 역설이 쓰인 거야. 선생님이 이번에 이제 이 수업이 다 끝나는 시점에, 이게 6주라고 그랬지. 너희들에게 뭐를 나눠줄 거냐면 벼룩 간 빼먹기 책을 나눠준다 그랬어. 한 100 몇 페이지 돼. 쌤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EBS의 작품들을 다시 한번 압축적으로 정리를 해줘. 작년에도 거기서 문학작품 진짜 다 나왔어. EBS 작품 다 나왔는데 이제 이 책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거기에는 표현상 특징이 적혀 있어. 근데 표현상 특징이 어느 부분에 어떻게 표현상 특징이 적혀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시 밑에 표현상 특징이 있어. 그럼 너희들이 해야 될 건 뭔지 알아? 표현상 특징을 너희들이 시에서 직접 찾아야 돼. 그게 여러분 연습인 거야. 너희들 솔직히 말하면 표현상 특징 맨날 왜 틀려? 개념을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어때? 안 찾아서 틀리는 거야. 그러지 않아? 너희들이 역설법을 왜 몰라? 반어를 왜 몰라? 은유를 왜 몰라? 그 연습을 계속 해봐야 돼. 그래서 선생님 교재는 나중에 벼룩간 빼먹기 나오면 표현상 특징이 밑에 적혀있지 않고 따로 있어. 니들이 직접 해. 나는 이제 숙제 오면 그거를 가르쳐 줄 거야. 니들이 쓰인 부분이 그게 제대로 쓰였는지를. 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고 노아에게 약속을 해주셨어. 더 이상 나는 너희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 희망의 약속을 무지개로 주신 거야. 성경상으로 보면 그래, 얘들아. 근데 교회 다니라는 얘기 아니라, 야, 쌤도 요즘 교회 안 다녀, 얘들아.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무지개는 어떤 희망의 이미지인 거야. 자, 그럼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지. 자, 오른쪽 잠깐만 볼래? 역설적 표현.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 자, 강철은 가혹하냐? 밑에다 적어. 일제 강점기야. 자, 무지개는 자유와 희망이지. 자, 그럼 얘는 당연히 뭐에 대한 희망이야? 광복에 대한 희망이지.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해봐. 지금 현재 상황은 강철이니 무지개니? 현재 상황은 강철이지. 하지만 이 강철을 뭐 할 거야? 이겨낼 거야. 뭐가 있냐? 극복 의지가 있는 거야. 극한 현실이 있는데 이거를 어때? 극복하겠다라는 의지라고. 자, 생소한 용어. 자, 이것도 EBS 용어니까 알아둬야 돼. 이거를 EBS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뜻짓자. 선비사자를 적어. 들어봤을까? 내신할 때 이런 걸 어때? 뜻을 지닌 선비. 그래서 지사정신이라고 여러분 얘기를 해. 요거 여러분 알아야 돼. 자, 그러면 밑에 미시적 독해, 이 시를 점층적 구성으로 볼 수 있는 근거. 요건 됐지? 요거
점점 어때? 극한 상황에 처해지기 때문에 점층적 구성이야. 두 번째, 이 시에서 어디에다 무릎을 꿇어야 되나? 여기에 나와 있는 화자의 정서는, 미안해, 국어쌤이 이렇게 발음하면 안 되지, 연음이니까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오케이? 자, 여기에 담긴 화자의 정서는 이것도 두 가지 해석이야. 자,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그럼 해석이 뭐야? 무릎을 꿇을 곳조차 없단 얘기야. 자, 그럼 여기에 어떤 감정이 담겼을까? 가는데 더 이상 이제 도망갈 데도 없고 더 이상 무릎을 꿇을 데도 없어. 그럼 여기에 담긴 정서는 절망감이지. 극도의 여러분 절망감인 거야. 자, 무릎을 꿇을 곳조차 없다라는 얘기야. 그럼 무슨 법이 돼버려? 의문의 형식으로 현실을 강조하는 거니까 서리유적인 표현이 여러분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웃긴 게 어디에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제겨 디딜 곳조차 없다? 이러에 눈 감아 생각해 볼 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뒤에 나와 있는 정서는 어때? 긍정적인 거거든. 자, 봐봐. 내가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 더 이상 극한 현실이야.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는 무릎 꿇고 싶어. 누구에게? 누구에게? 신에게. 신에게. 여기서 무릎을 꿇는다라는 얘기는 더 이상 극한 상황에 처해지니 더 이상 어디 갈 데가 없어. 그럼 누구에게 의지하는 거야? 절대자에게 어때? 의지하는 거야. 무릎 꿇고 뭐 나 좀 도와달라고.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무릎을 어디에다 꿇어야 되나? 이거는 뭐냐면 자, 기원적 태도. 자, 신에게 의지하는 태도예요. 선생님, 둘 중에 EBS의 해석은 뭐예요? 안 나와 이거는. 그냥 두 가지 해석을 여러분 모두 알아둬야 돼. 이것도 안 나오니까. 너희들 이 264의 절정도 교과서에 나와 있는 시거든. 근데 너희들 그거 알아? 수능에서는 교과서에서 그러니까 내신으로 나오는 문제들 있지. 이런 건 절대 안 내. 뭔가 어때? 다른 포인트들을 짚어서 낸다고. 이해가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수특에서도 하나의 시에 대해서 여기 봐. 우리 수특에서 혹시 문병란에 꽃씨를 묻는다. 그 묻는다가 내가 뭐 두 가지로 해석을 해주고 이런 것도 알아두고 이런 그런 것들은 뭐 나 잘났다고 가르쳐 주는 게 아니야. 그 둘 중에 해석 중에 뭐가 나올지 모른다고. 특히 오늘은 그런 시가 되게 많았지. 그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해석을 좀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분 복습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참고 삼아서, 자, 오늘 일단 진도는 여러분 여기까지인데, 숙제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숙제 여러분 정리를 해줄게. 자, 새로운 친구들도 잘 들어야 돼. 자, 공통 숙제가 있으니까. 자, 7월 8일, 내일은 7월 7일 수업 복습하고요. 그 다음에 복습 프린트. 자, 다시 한번 볼게. 거기에 보면 가는 길, 무리가 무리되어 절정, 이게 있는데 참고 삼아서 여기에 나와 있는 뒤에 복습 프린트는 잘 들어. 이 만든 애들이 EBS 수특 사용설명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든 거야. 이해 가지? 그렇게 여러분 알아두면 되고, 독서 배경식 됐지? 자, 그 다음에 오늘 시 배운 것 중에 우리가 무리되어 하고 그 다음에 가는 길, 얘네들이 한 세트로 묶여 있어. 자, 그러면 EBS 수능 완성 44페이지 이거 여러분 풀어. EBS 수능 완성. 너희들 이러면 무조건 망해. 쌤, 저 수능 완성 이거 모의고사로 돼 있으니까 그냥 한 회씩 시간 재서 풀면 어때요? 얘들아, 수능 완성 지문 길이 한번 봐봐. 비문학 어마어마해. 너희들 수특 풀어봤지? 독서 말도 안 돼. 이거 너희들 절대 시간 내에 모의고사처럼 못 풀어. 그냥 내가 하라는 것만 해. 알아서 내가 수능 완성 여러분 하게 해줄 테니까. 그래서 EBS 수능 완성 책 사가지고 44페이지 풀고 공부해. 자, 화요일 숙제는
새로운 친구들이나 기존 친구들이나 공통적으로 꼭 해야 될 숙제. 자, 그 다음에 7월 9일 수요일 숙제. 자, 여기 보자. 자, 7월 9일 수요일 숙제 EBS 연계문학 프린트인데, 자, 요거 잠깐만 펴. 자, 쭉 넘기면, 미안해, 이게 페이지가 좀 없어가지고 밑에 12페이지라고 써 있는 게 있을 거야, 얘들아. 숙제표 봐라. 자, 거기 보면 어때? 12페이지에 보면은, 자, 신도가, 사우가, 보여? 보이지? 요거 이제, 여기 쭉 넘기다 보면 이렇게 신도가, 사우가 있는 게 보일 거야, 얘들아. 올해 저작권 문제 때문에, 내가 원래 그 책 많이 시키거든? 메가스터디에서 EBS 연계 엔제 문제집이 많이 나와. 연계한 거 수능 특강. 근데 올해서부터 너희들 작년서부터 EBS에서 저작권을 걸고 넘어가져가지고 어지간한 돈이 안 들면 여러분 그걸 책을 못 만들어. 그래서 시중에 EBS 연계 문제집이 없어. 오케이? 선생님이 어쨌든 여기 재종만 수업을 하는데 어쩐 일로 종로에서 여러분 돈을 많이 써서 연계 문제집을 하나 만들어냈어, 얘들아. 그래서 내가 그 종로 애들도 숙제를 내주는데 되게 좋아, 얘들아.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잡아봐. 신도가 사우가 연계지? 뒷장 넘겨봐. 자, 쭉 넘기면 현대시 실전 연습하기. 정지용 씨의 유리창 원하고 그 다음에 최두석 씨의 성의꽃 보여? 자, 여기서 뭐가 연계야? 성의꽃 여러분 어때? 연계지? 그치? 아, 유리창도 연계인가? 자, 그 다음에 뒷장 넘기면, 자, 고전소설도 여러분 연계가 하나 나와 있네. 뭐냐면, 전우치전 여러분 이거 연계. 그 다음에, 현대소설도 하나 여러분 연계해놨어. 윤은길 씨의 장마. 뒤에 그리고 해설지 여러분 다 넣어놨고. 이해 가지? 자, 그리고 화요일 날은 여기에 나와 있는 EBS 연계문학 프린트를 풀고요. 1시간 정도 걸려. 그 다음에 오늘 화작 엄매 과제물 프린트 나눠줬지. 선생님 얼굴 그려져 있는 거. 숙제가 좀 많아. 지금서부터 이제 하루 1시간 반에서 2시간 거리로 여러분 나갑니다. 자, 새로운 친구들은 EBS 연계문학 프린트 이건 안 해도 돼. 대신 내가 아까 강의 들으라고 그런 거 그것 좀 들어. 자, 그 다음에 수요일은 자, EBS 파이널 1회 화법 5월 엄매 문학 풀기. 자, 옆에다 적어. 얘 시간 재지 마. 시간 내에 절대 못 풀어. 자, 화법 문학을 풀던가 엄매 문학을 풀던가. 그리고 자, 이거 숙제 검사할 거고 이거 수업 들어갑니다. 다음 주에 올 때는 EBS 파이널을 1회를 좀 이따 풀 거야. 찢어서 갖고 와. 검사할 거야. 너희들 독서 풀 때. 자, 그 다음에 독서는 뒤에 풀 거야. 그 다음에 고전시가 선상탄. 자, 여기 보자. 아까 그 문제풀이 뒤에 보면 이제 뭐가 나오냐. 맨 뒤에. 자, 선상탄 자료가 있어. 자, 구모 전까지 너희들 선생님의 그 예측력은 알지? 내가 얼마나 너희들 그 수능하고 구모에 육모에도 내가 뭐뭐 나온다고 그게 나와, 얘들아. 구모 전까지 매주 고전시가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고전소설 하나는 디테일한 자료를 줄 거야. 내신 자료처럼. 이거 내가 만든 자료 아니야, 얘들아. 강남에서 나오는 자료 중에서 가장 정리가 잘 된 자료예요. 내가 이거 인강할 때는 이런 거 갖다 못 쓰는데 이제는 인강 안 하니까 내 맘대로 여러분 그냥 쓸 거야. 그래서 너희들 이거 보는데 일주일에 내가 고전시가 하나, 그 다음에 어때? 고전소설 하나씩 나눠줄 거거든. 근데 이렇게 해야 돼. 선상탄을 예서부터 보지 말고 선생님 수업했던 자료 있지. 교재. 선상탄을 한번 먼저 읽어. 선생님 수업을. 그 다음에 얘를 보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됐지? 뒤에 보면 이제 고전소설도 옥소전이 여러분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수요일은 EBS 파이널 1회 화법 엄매 문학 풀기, 고전시가 선상탄 공부하기. 새로운 친구들은 고전시가 선상탄 이거 공부하지 말고 강의 들어.
알겠지? 자, 기존 친구들은 이거 당연히 공부해야 되고 7월 10일은 7월 모의고사 여러분 잘 보고 고전소설 옥소전 뒤에 있는 거 공부하고 새로운 친구들은 옥소전 공부 안 해도 돼. 그 다음에 7월 11일 금요일 EBS 파이널 1회 독서 풀기 저거 얘는 시간제 38분 EBS 파이널 1회 독서를 푸는 거야. 그 다음에 38분 미안. 그 다음에 수완 고전시가 1강 B가 아직 강의 안 찍었어. 내일 찍을 거거든. 내일 찍어서 올려놓을 테니까 쌤 유튜브에서 국어 좀비 알지? 거기서 내일 올라가는 그러니까 내일 찍으면 아마 목요일 정도에 올릴 거야. 그 강의 여러분 들으면 돼. 요거 한 30분 정도면 들을 수 있어. 이게 일주일치 숙제야. 쌤 이거 다 못하면 어떻게 해요? 주말에 해. 주말 숙제는 여러분 없으니까. 자, 부탁 하나만 할게. 너희들 우리 육모 전까지만 하더라도 숙제 양이 이렇게 많지 않은 건 알지? 내신 때기 때문에 내신도 해야 되고. 근데 지금 우리는 이제 온전히 수능에 집중해야 될 때야. 숙제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립니다. 자, 다음 주에 올 때는 EBS 파이널 한 회 뜯어가시고 오시고요. 점수 적어놔 위에다가 몇 점인지. 그리고 요거 갖고 와. 요것도 숙제표에서 숙제한 거 여러분 검사할 거야.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해야 돼. 그래서 너희들 오답이에 성적표 나갈 때 부모님한테 과제 유무까지 여러분 같이 나갈 테니까. 알겠죠? 오케이? 얘들아, 쌤 성격 알잖아. 이렇게 빡세게 하는 거 되게 싫어해. 근데 이제 120일 남았으니까 진짜 여러분 숙제 빡세게 달려야 돼. 알겠죠? 자, 오늘 진도 여기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